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이 살아있다는 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화산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 지구의 뜨거운 심장이 어떻게 지표면을 뚫고 터져 나오는지 그 엄청나고도 경이로운 힘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6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매년 전 세계에서 폭발하는 화산의 평균 개수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거의 매주 지구 어딘가에서는 땅이 갈라지고 불을 뿜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잠시도 쉬지 않고 말이죠. 아니, 근데 매년 60개나 터진다면 이 화산들은 대체 다 어디에 몰려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격렬하다고 할 수 있는 곳, 그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불의 고리입니다. 태평양을 거대한 말발굽 모양으로 쫙 둘러싼 이 지역 말이에요. 여긴 그냥 땅이 아니에요. 거대한 지구의 지각판들이 서로 부딪히고 밀어내고 깨지고 말 그대로 거대한 지질학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엄청난 에너지가 화산을 만들어내는 힘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불의 고리가 하필이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빽빽하게 모여 사는 지역들이랑 겹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같은 나라들, 말 그대로 화산의 그림자 바로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지질학 얘기가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삶이 걸린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그림을 봤으니 이제 시선을 확 좁혀서 단 하나의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었던 한 사건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화산이 인간에게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말이죠. 때는 서기 79년 로마의 도시 폼페이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베수비오산.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정말 수백 년 동안 잠잠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저게 화산이라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냥 포도밭이 쫙 펼쳐진 아름답고 평화로운 산, 딱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날의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정말 숨 막힙니다. 자, 오전 10시. 땅이 살짝 흔들렸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오후 1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산이 말 그대로 폭발해버린 거죠. 밤 9시가 되자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그리고 운명의 다음 날 아침, 가장 치명적인 일격, 바로 그 화쇄류가 도시를 덮친 겁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 플링니우스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이 유일한데요. 그가 뭐라고 묘사했냐면 거대한 화산재 기둥이 하늘로 치솟는데 그 모양이 꼭 소나무 같았다고 했어요. 정말 생생하지 않나요? 이 유명한 묘사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런 식의 격렬한 대폭발을 플리니식 분화라고 부른답니다. 자기 이름이 붙은 거죠. 당시 폼페이에는요, 인구가 약 2만 명이나 되는 꽤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다들 평범하게 자기 일을 하고 웃고 떠들던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단 하루 만에 그냥 지도 위에서 증발해버린 거예요. 도시 전체가 무려 7m, 그러니까 아파트 3층 높이 정도 되는 화산재와 돌멩이 아래에 완전히 퍼묻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끔찍한 비극이 역설적이게도 폼페이라는 도시를 수세기 동안 완벽하게 보존해버린 거대한 타임캡슐로 만들어버린 셈이니까요. 자, 이렇게 폼페이의 비극을 돌아봤는데요. 과거는 과거일 뿐일까요? 아니죠. 이제 현대과학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재앙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제2의 폼페이를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역사의 비극적인 교훈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그럼 과학자들은 화산이 곧 폭발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낼까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총 4단계에 걸쳐서 화산을 꼼꼼히 진단하거든요. 자, 1단계. 지진계로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움직이는 아주 미세한 소리를 듣습니다. 2단계. 화산이 뿜어내는 가스를 채취해서 냄새를 맡아 성분을 분석하고요. 3단계.
GPS를 이용해서 산이 아주 미세하게 부풀어 오르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마지막 4단계로 과거에 뿜었던 용암을 분석해서 이 화산의 과거 병력을 쫙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폼페이를 멸망시킨 주범 화쇄류에 대해선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시뻘건 용암이 줄줄 흐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수백 도가 넘는 뜨거운 가스랑 화산재, 돌멩이가 한데 엉겨서 시속 수백 킬로미터, KTX보다도 빠른 속도로 모든 걸 쓸어버리는 말 그대로 죽음의 눈사태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무서운 자연 현상 앞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서워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실용적인 얘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존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2마일, 우리한테 익숙한 단위로는 약 20km 정도 되는데요. 이게 바로 화산 폭발 시 임계거리라고 불리는 생명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거리 안에 있다면 다른 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대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자, 그럼 폭발 전에 뭘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동네 대피 경로와 경보 시스템을 미리 숙지해 두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둘째, 며칠은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과 물. 셋째, 화산재는 호흡기에 정말 치명적이니까 가족 수에 맞는 방독면.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게 우리 집 지붕이 화산재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겁니다. 구급상자는 물론이고요. 만약 실제로 화산재가 눈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 실내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문과 창문은 있는 대로 다 닫으시고요. 둘째, 절대 운전하면 안 됩니다. 화산재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일 뿐더러 엔진이 바로 고장나버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지붕에 쌓인 화산재, 절대 물 뿌려서 치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화산재가 물을 먹으면 시멘트처럼 무거워져서 지붕이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대피 경로에 대한 이야기, 이건 어쩌면 여러분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통 대피하라고 하면 우리는 넓고 편한 큰 길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길들이 대부분 낮은 계곡을 따라 나 있단 말이죠. 바로 그곳이 용암이나 라하르라는 진흙더미가 덮치는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대피할 땐 무조건 더 높은 곳에 있는 길로 가야 합니다. 폼페이의 비극 이후 인류는 산이 보내는 경고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대 과학은 화산이 입을 열기 전에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죠. 하지만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산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 경고를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